안녕하세요. 맥키네이 지혜투자 클럽입니다. HLB 결 종목인 테라피틱스의 홈페이지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어2 임상 사이트. 그 다음에 이제 결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테라피틱스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접속해 보면 1일 전속량 초과로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.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데요. 그래서 지금 관련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왔던 부분들 좀 캡처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6월 24일 RGN 여구에 NK 치료제 관련해서 시어3 탑9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효능에도 불구하고 투약군의 이제 티모신 베타 4가 들어간 이제 저만제고요. 티모신 베타 4가 이제 뭐 API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게 이제 주요 약효 성분이니까 위약군은 이제 그 부영제는 동일한 이제 인공 눈물 같은 저만제 형태인데 여기는 이제 티모신 베타 4가 안 들어간 겁니다. 그게 이제 위약이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이 플라시보 관련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, 임상이 실패됐다는 말인데요. 통계적 유의성이 올라가려면 위약군의 어떤 부분이 떨어지고 투약군이 높아버리면 이게 통계적 유의성은 보통 확보가 됩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되었던 것은 투약군에서 뭐 약효가 없다기보다는 위약군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더 강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유럽 임상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 개개인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2차 이제 세컨더리 그 메저 엔드포인트도 이제 포함해서 세부 분석 작업을 했다. 보통 이제 2주 이상 뭐 한 달 이내에 끝나는데 생각보다는 좀 늦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임상에 참여하는 보통 임상 디자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임상이잖아요. 유럽에서 여러 사이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CRO가 합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임상이라든지 임상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오염되지 않게끔 관리하느냐, 이것도 상당히 큰 능력인데, 그래서 참여하는 개별 환자들의 병력, 그 다음에 임상 참여 당시의 어떤 상태,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일주 단위의 평가 등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다. 그래서 개별값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의견도 성취하고 왜 이렇게 높은 플라시보 효과가 발생했는지, 보통 안과질환 같은 경우에는 플라시보 효과 저만제만 넣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그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이제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옥사베이터는 이제 허가받은 이제 경쟁약물인데 그 투약군하고 위약군의 어떤 비율 자체가 그 위약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가 효과를 나타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왜 나타났는지 경위를 규명할 수 있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,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후속 절차로 그 이번 임상 과정에 참여했던 임상의들과 대면 미팅을 계획 중이니까 여기를 뭐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봐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미국의 시어2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임상 과정에서 환자 투약이 그 본래는 이제 9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요. 그래서 동일한 임상 디자인이기 때문에 임상 과정에서 좀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, 근데 이런 시점에서 그 경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럽 임상에서 풀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뭐 미칠 소지가 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팩트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. 그냥 솔직하게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를 그냥 이야기를 하고 미국 임상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, 전략적 판단이라고 합니다만 HLB가 뭐 간담회에서도 항서제약의 이제 뭐 이런 입장에서 피봇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더 완고히 하기 위해서, 경고히 하기 위해서 유럽의 풀데이터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종료하면 그때 다 까겠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 히든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인 부분 알겠습니다만, 이 제약바이오는
그 종교가 아니라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환사채 관련해서 풋옵션 행사가 거의 한 170억, 한 80% 이상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현재 300억 이상의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후의 어떤 상황에 계속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뭐 자금 관련되는 부분 확보도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미국 임상뿐만 아니라 뭐 이 부분 외에 본래 이제 좀 중단되어 있던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후의 임상 과정에서도 유동성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부분의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뭐 회사가 좀 소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겠고요. 자,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일일 전송량 초과로 안 들어가집니다. 그리고 이제 clinicaltrial.gov에 들어가서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 스타디 오브뷰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CO2 관련되는 부분은 unknown statu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태다.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. 그러니까 뭐 환자 모집이 완료되어 있다든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작년도 4월 달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올라왔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1년 넘게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안 돼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임상이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됐던 부분이 2023년도, 그리고 프라이머리 이제 컴플리션 데이터는 본래 작년도입니다. 그리고 임상이 완료는 추정은 본래 이것도 작년인데, 그러니까 뭐 완료가 지금 되지 못한 상태죠. 그러니까 언롤먼트가 에스티메이티드가 이제 70명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, 그래서 9월 달에 환자 투약 완료라고 하면, 그러니까 환자 모집 관련되는 부분에 NK가 이게 희귀의약품이니까 환자 모집에 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임상 타입이 인터벤션이 있고 뭐 관찰하는 형태인데, 이거는 실제로 이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임상을 이제 인터벤션이고,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신약 개발할 때 하는 건 다 인터벤션이라 보시면 되겠고요. 페이지 3라고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보시게 되면 알제니 요구고, 그 다음에 이제 위약군에서는 그 플라시보 요렇게 대조군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이렇게 그 로케이션을 보게 되면 여러 사이트에 있죠.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동부, 서부, 중부 여기에 로케이션 항목들에서 뭐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. 그러니까 환자 모집할 때 이제 뭐 그런 부분이고, 임상에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티모신 베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느냐, 그러니까 위약군에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same 이제 experienc라고 하는, 이거 그냥 부형제죠.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저만제 형태인데 그 티모신 베타 4가 들어가지 않은 뭐 이런 부분이고, 요 임상은 어떻게 하면 측정하느냐, 그러니까 그 우리 탑라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아웃컴 메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아웃컴 메저거든요. 여기 보면 이제 그 얼마만큼 비율을 달성하는잖아요. 그 컴플리트 힐링, 이게 PD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퍼시스턴트 에피테리얼 뭐 디펙트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그 회복 관련되는 부분들의 비율들이 힐링 회복되는지 29일차, 그러니까 한 달 정도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임상 디자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 안에 어느 정도 이제 힐링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,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아웃컴 메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회복되는 부분을 달성하는 비율, 요것도 29일차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간별로 뭐 8일, 15일, 43일까지 해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레전 사이즈가 그 임상할 당시보다 어떻게 변했느냐, 그 다음에 이제 매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NK 어떤 단계, 그 다음에 뭐 비주얼 아큐리티 디터민드 바이 뭐 어렵습니다. 이게 뭐
이게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웃더 이제 아웃컴 메저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빈도라든지 그 이상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탈 사인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뭐 숫자, 예.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에 이제 압력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국 임상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 이제 탑9 발표를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. 주가는 이제 거의 뭐 지금 2023년도 저점 부분까지 가서 쌍바닥을 만드느냐 아니면 뭐 거기서 계속 바닥권에서 이제 뭐 흐름을 만드느냐 이런 흐름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세이브로 들어가서 HLB 테라피틱스를 검색해 보시면 지금 이제 테라피틱스를 검색해서 이제 조회를 해 보시면요. 예. 여기서 발행 일자를 뭐 2020년도로 22년도로 땡겨서 예. 테라피틱스를 찾아서 한번 조회를 해보. 그러면 이제 이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이 한 4군데가 뜨지 않습니까? 근데 발행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이제 근접해 있으니까 맨 밑에 거를 쳐보시면 다 풋옵션이 다 있거든요. 4개 다. 그러면 맨 밑에 거를 이제 해서 보면 요게 이제 작년도 4월 달에 발행된 겁니다. 그래서 조기 행사 옵션을 보시게 되면 거의 86%가 행사되었죠. 172억 정도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상한일이 10월 달입니다. 10월 달. 그리고 이제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8월 달 말고 또 11월 달에도 있어요. 11월 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발행했던 이 부분들은 요거 이제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내년입니다. 그러니까 내년도 3월달 전까지 이제 그 다음 회차 부분은 이제 내년도 3월달에 있는 부분이고 그 앞서 있는 그 이 부분 이제 170억이 그 되고 나면 이제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들이 그러니까 여기 200억이니까 30억 정도만 남는 거잖아요. 30억 정도만 남는 거고 그 부분은 또 11월 달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만 이제 처리하면 11월 달 연말이고 내년 초 되면 결국 이제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이라든지 HLB 그룹 전체로 보게 되면 리스 오브 미션이 항서가 뭐 한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면 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유동성 부분하고 이제 다음 부분을 선제적으로 뭐 대응을 하게 되면 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구간에 이제 뭐 연말 정도면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전략적 선택을 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테라피틱스도 거래량은 여전히 뭐 작죠. 그러니까 스퀴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하단 태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세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2달 넘게 하향 추세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거래도 뭐 대량 거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가격은 이미 이제 최고점 25,000원대 대비하면 이거는 과거에 이제 G3BNT일 때 안구근저증으로 가장 고점이 갔을 때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뭐 85%, 90% 구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대는 이제 다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3% 정도 좀 움직였다. 그리고 공지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좀 받는 흐름. 거래량이 좀 안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어제 그 추세 전환 파라볼릭자의 이제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살짝
양봉입니다만 아침에 이제 좀 내려갔던 부분을 반영하면서 다시 이제 그 추세가 방향이 바뀌었거든요. 요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3,760원 위로 올려버리면 또 바뀝니다. 이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시 바뀌었다가 오늘 다시 들어올려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추세의 어떤 지금 지금 변동성은 지금 있는데 좀 다시 바꿨다가 다시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이 작을 때 이제 계속 발생하는데 거래량이 있으면서 기준봉을 확실하게 만들되면 이제 일봉의 어떤 변환점들은 계속 만들어가는 어떤 구간이다. 이렇게 좀 보여지죠.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제 제일 많이 장중에 좀 움직였던 부분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여기는 이제 변곡점을 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 뭐 2,000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상방 추세의 어떤 방향으로 거래량이 아직 좀 작습니다만 거래 유입이 되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,000원대 기준 보면 거의 지금 뭐 95% 이하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열 종목 포함해서 모든 HLB 종목들이 지금 바닥 확인하는 구간이 연말까지 뭐 가는 구간이다.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